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계속 주장해왔던 얘기, 금투세 유예 이 얘기, 네.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이게 좀 궁금한데 24일에 금투세 토론을 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수익 나면 세금 내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금투세 유예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뜨겁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진성준 네네. 정책위 의장의 그 말도 음. 뭐 일견 이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는 아유, 거지. 뭐, 예, 근로소득세도 내는데 금융소득에 대해서 왜 주식 거래로 인한 차익 소득에 대해서 왜 세금을 안 물리냐? 원론적으로는 맞죠. 그런데 이소영 의원이 참 적절한 비유를 했던데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는 이게 비포장 도로다. 왜냐면 제도적으로 완비가 안 된 것도 많고 네, 네. 소액 주식 투자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에 통행료 받으면 되냐? 저는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자가 회사 분석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업종이 유망하고 이 회사가 그 유망한 업종에서 앞으로도 잘해낼 거고 그렇게 되면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주식을 샀어요. 근데 네. 그 분석이나 예견이 다 맞았어. 오. 그러면 그 대박. 주식 투자자가 주식 투자한 거로 돈을 버나요? 벌지 않나요? 버는 경우도 있지만 예.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왜냐하면 경우는 회사가 돈 버는 거하고 주식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완전히 따로 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럼 대표적인 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 분석이 완벽하게 맞았어. 네. 뭐 그런 거죠. 예. 최근에는 뭐 조금 주춤합니다만 네. 뭐 한 5년 전에 보기에 앞으로 전기차가 대세야.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전기차는 다 배터리로 가는 차야. 그래서. 네. 배터리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어. 음. 그래서 그러면 2차 전지를 가장 잘하는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할 거야. 아하.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많이 샀어요. 예. 그때 당시로는 이제 LG 화학이 제일 잘했단 말이죠. 2차 맞아요. 전지와 관련해서. 뜨거웠죠. 어. 예. 완벽하게 맞았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LG 화학의 주식을 산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벌었느냐? 벌었겠죠. 벌었죠. 못 벌었어요? 왜냐면 LG 화학이 예.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갖고 쪼개기 상장을 했잖아요.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배터리 이 사업 전망을 보고 LG화학을 샀던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물적 분할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상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업종이나 뭐 그 회사에 대한 분석은 정확하게 맞췄죠. 하지만 아니 이게 유망한 사업부를 살짝 떼어내서 네. 물적 분할해 갖고 다른 투자를 받으면서 쪼개기 상장할 것만 몰랐던 거지. 근데 그거는 외국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예상한다는 거는 그건 뭐 어디 저 수염 기른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그건 뭐 그건 예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뭐 최근에 우리가 얘기했다가 지금 잠시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두산 문제 있잖아요. 예, 맞아요. 지적을 두산 하셨는데 밥캡하고 로보틱스하고 뭐 주식 교환해 갖고 이상한 지배 구조 네. 개편하려고 하다가 하도 비난받으니까 안 멈칫하고 한다고. 예. 있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일단은 추진 안 하는 거로 했죠. 근데 네. 뭐 진짜 안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고안해서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두산 밥켓이 적정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거죠. 주식 가격에 있어서. 주주 입장에 손해인데. 근데 이런 일이 매일 뭐 수시로 일어나는 한국 주식 시장에서 예. 돈 벌면 세금 걷겠다고? 아니 그러면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친구들하고 저녁 네, 모임이 네, 있었는데 네. 그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다 투자 활동을 어느 정도는 한단 말이죠. 그렇겠죠. 뭐 금액이 많은 친구도 있고 적은 친구도 있습니다만 네.
한 친구가 정말 굳건한 한국 주식시장의 신봉자였어요. 특히 조선업과 관련해서 네. 한국 조선 뭐 특히 LNG선 이런 네. 건 세계 최고다. 그렇죠. 기술력도 최고고 예. 우리밖에 만들 데가 없다. 뭐 그래서 이 친구가 10년이 넘도록 그 돈이 생길 때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셨군요. 했단 말이죠. 네. 그 돈을 뭐 완벽하게 맞아요. 특히 그런 특수선 이런 거는 제일 잘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분석한 대로 어. 잘 가고 있는데. 그렇지. 근데 거기도 분할했잖아요.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에 당했지. 그러니까 최근에 화가 많이 나셨겠는데 우리 친구분이.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이 다가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그래갖고 십몇 년 동안 뭐 반토막 났다가 최근에 이제 본전 정도는 회복을 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어제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제 미국 시장으로 갈 거야. 한국 주식 안 살 거야. 너무 많아요. 배신감을 실제로. 느끼셨군요. 네. 아니 그리고 공통된 의견이 정말 금투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안 한다. 다 팔아버리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할 거다. 그럼 미국 주식이 훨씬 신뢰도도 높고 수익률도 높은데 내가 매번 당하면서 한국 주식 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원론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거로 하나로 밀어붙인다. 일단 주식 시장이 사실은 오늘은 조금 반등을 하는데 그동안 계속 안 좋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금투세와 관련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예정대로 시행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려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적어도 유예는 해야 되는 입장으로 의견 표명을 한 바 있어요. 몇 달 전에.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투세 적어도 내년 시행은 아니다. 적어도 2, 3년 유예 일단 미루거나 아니면 폐지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날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이 좀 복잡해지면서 금투세 이거 정말 시행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시장이 약세에 좀 더 약세로 돌아서는 힘을 보탠 것도 맞거든요. 그리고 이미 여당 쪽에서 정치적인 공세를 시작했잖아요. 금투세는 이재명세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내에서 워낙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뭐 모든 법안 통과에 있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금투세 유예나 폐지를 안 하고 그냥 예정대로 시행하는 건 결국엔 이재명 대표가 이 세금을 물리는 거다. 뭐 이런 정치적 공세를 이미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정치적으로도 많이 손해 볼 거예요. 결국에.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1,400만 동학개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때 주식 계좌가 제일 많이 늘어났을 때 1,400만 개까지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식 시장이 그 이후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사실은 투자를 중단했거나 아니면 아예 돈을 다 빼버린 사람들도 상당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 명 이상은 되거든요. 1,000만 명 이상은 한국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금투세 시행으로 인해서 여기서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약세인데 더 깨진다? 완전히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 된다 하면 그 네이밍을 이미 했잖아요. 이재명세다. 금투세는 정치적으로도 손해를 볼 겁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손해 볼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 지금 뭐 토론이 활발한데 어쨌든 그런 목소리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비포장 도로 우리 주식시장이 비포장 도로인데 만약에 이 도로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옆에 아우토반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다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해외 특히 미국 증시를 얘기를 좀 많이 또 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뭐 소득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5천만 원 초과 분해돼 있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많은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뭐 진성준 정책위장의 얘기도 있고 아니, 근데 토론이 활발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네. 큰 돈이 움직이면 영향력이 크죠. 음. 근데 이제 대부분 주식 투자자는 5천만 원 이상 못 벌어요. 네. 아니 그건 맞아요. 팩트예요. 하지만 5천만 원이 아니라 500억 이상을 버는 큰 돈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른바 개인이 주식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거의 없어질 겁니다.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왜냐면 없던 세금이고 그게 결국엔 금투세가 시행되면서 세율이 왕창 올라가기 때문에 그 시장은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제도가 너무 불비되어 있다. 지금 비포장도로다. 상법 개정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두산 사례도 들고 LG화학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시장이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이 시장만 보면은 후진국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진 체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본주의 시장이라고 주주가 이제 우선시되는 주주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장의 선진국 제도를 갖다 놓는 게 맞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진국 제도를 갖다 놓으려면 예. 주주 보호 제도도 같이 갖다 놔야죠. 주주가 보호받는 제도도 같이 갖다 놓고 네. 뭐 미국처럼 세금도 물리고 미국도 물론 장기 투자하면은 세금을 깎아줍니다. 근데 지금 금투세 구조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제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아니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세금만 먼저 도입하면 이 시장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런 부분들. 자, 그러니까 뭐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는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에 편하게 벌었느냐 어렵게 벌었느냐에 따라서 소득세를 물리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통행이 불편하다고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토론 과정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도로 이용 안 하는 거죠. 그거 이용 안 해도 돼요. 당장 이 좀 불편하면은 다른 도로 이용하지. 그렇죠. 저쪽으로 가지. 저쪽 도로 타자. 뭐 이렇게 된다. 지금은 뭐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에 한국 주식을 꼭 사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이 미국 주식 살 수도 있고 뭐 일본 주식 살 뭐 수도 중국 있고. 주식 다 살 수 있는데 뭐 대부분은 제도가 그래도 완비되어 있는 미국 주식으로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선택지가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 비포장도로라도 이 도로를 통해서 이용하면? 뭐 시간 단축을 했으면 세금 내 그래? 그러면 이 도로 안 쓸게요. 우리는 이거 그냥 된다. 이 길은 안 가는 도로로 우린 여기고 이 길은 없는 셈 칠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주식 시장을 통해서 회사들은 돈이 필요할 때 자본을 조달하잖아요. 그렇죠. 뭐 상장을 하던 유성증자를 하던 뭘 하던 자본 시장이 돈을 끌어와야 돼요. 활발해야 거기서 자본을 끌어와서 그거로 공장도 짓고 뭐 개발도 한단 말이에요. 자본 시장이 죽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업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우리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금투세 뭐 소득인세 세금 있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 시장이 선진국처럼 정말 주주들 입장에서 시장이 잘 정비가 될 때까지만이라도 유예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처럼 한국 주식 시장이 주주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거는 물론 입법을 담당한 국회의 책임 큽니다만 사실은 못지않게 사법부의 책임이 큽니다.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다시 또 생각이 나. 아니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그런 지배주주들의 잘못된 경영 형태, 이른바 꼼수에 대해서 다 여태까지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죄부를 줬거든요. 손해배상 책임 없다. 이거 인정 안 된다. 당장 삼성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다 손해배상 받아내고 있어요 지금. 그렇네요. 예? 엘리엇도 엘리엇도 받고 뭐 다 받고 있어요. 국내 투자자들은 그래요. 못 받아요. 맞아요. 국내 법원이 인정을 안 해줘. 손해가 없었다. 야, 뭐 진짜 우리 소액주주들 얼마나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걸 똑같이 또 다른 대기업들 똑같이 또 따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행이죠 유행.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 의원님과 말씀을 쭉 나누다 보니까 1시간이 거의 훌쩍 갔는데 역시 김용남 의원 만나면은 정치 경제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연휴 이후에 뭐 친척분들 많이 만나십니까?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십니까? 뭐 가죠. 성묘도 가시고 뭐, 그러면 본가 성묘도 가고 뭐 처가 성묘도 가고. 여론 좀 많이 들으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오셔가지고 추석 민심도 함께 좀 전해주십시오. 예.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현안들 정치, 경제 한 번에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김용남 의원이 짚어준 것처럼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사건 항소심 결과 이른바 이제 쩐주라고 불리는 이 손모 씨의 유죄 판단이 나올 것인지 방조 혐의입니다. 방조죄 이게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공동 전범 이걸로 또 1심과 다른 판단이 더 나올 것인지 도이치모터스 오늘 항소심 재판 결과 주목해봐야 된다. 이것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시 1분인데요. 오늘 그나마 어제 오늘 날씨 비가 좀 내려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늦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추석 연휴에도 늦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따가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앞두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좀 쉬시면서 차 한잔 하시고 또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저는 잠시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